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농민운동을 먼저 했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청년회에서 그 농민의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뒤로 주춤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을류농지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농사 짓고 있는 고추나 담배 같은 것에 이렇게 을류농지, 그러니까 이건 돈 버는 일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금이 상당히 컸어요. 그 액수가. 그러니까 이걸 내지 마는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 사이가 그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제 그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의 친정에 그 텔레비전이 차압이 붙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한 거죠. 지금은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차압을 붙었는데 그 차압이 붙여진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싸우니까 잘못했다 라고 군청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해라, 우리 아서 직접 사과를 해라.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모였고 세정과장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과를 하는 자리인데 막상 사과로 오셨는데 사과는 별로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시숙님이셨거든요. 사촌 시숙님. 근데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다이인데 없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일인데 왜 여기서 우리가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굴해진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인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접고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분들이 10 남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저를 교육을 보낸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세요, 대표님? 제가 이제 첫 아이 낳고 1년이 안 돼. 첫 아이가 25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게 이하여자대학교예요. 약대에서 개최한 그 교육이었는데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다람쥐꽃 신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을 신지 않을 때는 그 맨발로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했는데 신을 일단 신으면 그 뒤로 맨발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을 계속 사야만 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국이 밀가루나 우유나 이런 걸 먹여가면서 우리의 식생활을 바꿔나갔다. 그리고 밀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는 유신 정권의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랬었구나 라고 하고 왔는데 그때는 아직 그랬다 하더라도 두려운 상황인데 엊그제도 이제 같이 농민운동 초기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하게 됐는데 제가 참 신기하게도 교육을 받고 와서 제 생각이 바뀌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마을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쟁반에다 갖고 오면 더 좋으려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교육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다람쥐 꽃신 같은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는 이런 어떤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농민운동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남편이 5.18 부상자예요.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은 한평 고구마 사건도 겪고,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마늘이 주 특산물이다 보니까 더 빨리 그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마늘 피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됐고,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투쟁도 하고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열심히 다닌 게 교육을 받으러도 다니고, 제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와서 해주라 이런 분야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그 우리 또 다른 도우미가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교육을 했어요. 의식, 예. 그러고서는 이제 86년인가 7년도인가 의료보험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그 의료보험 싸움에서 그 남자들은 이건 싸울 거리가 아니래. 의료보험이 그냥 시행된 것만도 어디냐 이랬는데, 우리는 왜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우리하고 차별 대우하냐, 공무원은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25%만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여자들끼리 운동을 또 해본 거예요. 모안에서, 읍내에서. 그래서 그 싸움도 좀 사실 이긴 거예요.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기도 했고, 또 그걸 바꿔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듬해 고추 싸움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교육을 시키는 것에 이렇게 더 그 특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근데 투쟁적인 것은 사실은 제가 할 몫이 아니었는데, 이웃 말에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투쟁적인 사람이 있던 거예요. 고성자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네가 교육시켰으니까 마이크도 네가 들어 이러면서 같이 싸움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싸움으로 근당 800원짜리 고추가 2,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제 고추를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가져온 사람들하고 또 2차 싸움을 하게 되니까 장기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시작은 그야말로 을류농지사였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전전홍 초대 회장이거든요. 전미연웅 초대 회장이세요. 네. 그게 35살이었더라고요. 그 고추 싸움에서 전국의 그 어떤 농민들에게 좀 좋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고추가 폭락했기 때문에 고추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만큼 단합할 수 있었고, 싸움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여의도 가서 뭐 대대적인 전국 집회를 하고 뭐 이런 일로도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그야말로 작은 단위, 마을 단위 다니면서 교육이 가장 저는 그게 재밌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 최초 1대 전연웅 회장님까지 하셨는데, 가장 내가 기독교 농민회로 이제 청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투쟁도 해오셨고 교육도 해오셨는데, 가장 내가 이 농민운동을 한 거에 대한 보람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시면 이제는 참 옛날 얘기잖아요. 30-40년 전 얘기인데, 내가 그걸 해서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농민의 어떤 소득이라는 부분, 아까 고추 8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또 그 국민 그 건강보험의 50%의 혜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투쟁한 결과로 이제 농민들에게 지금 사실 지금의 농민은 전혀 그런 투쟁과 상관없이 그냥 선배님들이 해주신 거를 혜택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보람된다.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농민운동을 잘했고 후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제 정체성을 돌아볼 때 그 기둥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의 기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그 최저임금 제도가 나왔을 때 우리 농민들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줘야 될 임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만큼 부담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거는 그렇게 되어 가는 게 맞고, 우리가 싸울 일은 농산물 제값받기다. 농산물 제값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그것을 적게 주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민운동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관으로서 맞지 않다. 농민과 노동자는 같은 그룹인데 우리가 경영을 한다는 입장으로 농업을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의 그 농산물 가격이 제값받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싸울 일이다.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다행으로 여기는 거는 사실은 한 10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연중 고구마를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연중 수입이 들어와서 직원을 이렇게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지속 가능한 농업, 나에게 농부인 남편과 내가 수입이 일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일정한 그 월급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농민운동을 안 했더라면 똑같이 그분들처럼 이 임금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임금에 대해서 농산물의 문제보다 임금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수 있는데, 원인의 분석에 있어서도 그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심이 있다는 것이 제가 그 농민운동을 한 보람, 그러니까 일례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어느 분야나 이제 문화예술 쪽도 그렇게 운동을 해서 예술가들이 지휘라든지 박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제가 제일 존경스러운 부분은 사실 원 위치를 잃지 않으시고 근본적으로 이 땅을 지키신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들이 그 농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술인은 또 자기들만의 그 운동을 하면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운동으로 끝나거나 운동을 하다 이제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본질을 벗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러다 내가 농사를 못 짓겠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대로 농민운동을 한 데가 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고 그거를 또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이제 홍보하시고 마케팅하셔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 이외에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운동이 운동으로 그냥 끝나거나 그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셔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행복해 하시는 대표님 보니까 저도 배우고
생각하고 저희의 각자의 위치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뭉클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저도 뭉클하고 많은 선배들이 사실은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운동으로 빠져버리고 원래 내 이 자리를 잃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후배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함께 또 파트너로서 같이 상생하자는 그 말씀이 네, 정말 가슴이 따뜻하게 지금 저도 뭉클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